어디나 서재에 와주신 여러분들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책 좋아하는 진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주제는 지난 주제들에 비해 어렵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책을 나눠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폭력의 시대 한가운데 살면서 현실 문제를 고민하고 그 정치적 해답을 모색한 현대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정리한 정치의 존재 이유는 자유다. 한길사에서 2011년에 나왔고 한국 한나 아렌트 학회 회장이자 한국외대 교수인 홍원표 교수가 집필한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어보면서 현재 미얀마가 겪고 있는 비극적 사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면 10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고 아렌트의 사상을 큰 가지들로 나눠보면서 인간의 삶 속에서의 사유, 의지, 판단, 정치, 자유, 차이, 관계 등등 거대 담론 등을 정리하여 풀어나가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 방송에서 우리가 볼 챕터는 5번 정치의 존재 이유가 자유인가와 6번 권력과 폭력은 대립적인가 상호 의존적인가 이 두 개입니다. 물론 다른 챕터들도 정치와 사회, 인간의 사유와 행위에 대해 다뤄서 현 사태와 연관이 있긴 할 테지만 이 두 챕터가 좀 더 미얀마 사태를 직접적으로 조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미얀마 사태는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투사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대통령 및 자신들의 반대 세력들을 축출한 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죠. 미얀마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홀라잉은 이 사태로 국가행정위원회 위의장까지 맡으면서 사실상 미얀마를 장악했습니다. 이 이전에 탄 쉐라는 독재자도 수치 여사를 가택 연금하고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며 대규모 숙청을 진행했었죠. 독재자들이 연거푸 나오면서 미얀마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한 상황에 빠져들었고 국가의 미래를 우려하는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군부는 이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명령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70여 명이 숨지고 1,700여 명이 구금된 상황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팔에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혈액형 등을 붉은 글씨로 쓰고 시위에 나서고 있을 정도로 나라가 분열되어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지경인데요. 미얀마 군부가 미국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미얀마 제재 결의에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무산됐죠. 정치적 혼란에 따른 경제 침체와 부정부패도 군부 독재의 결과물입니다. 어느 이웃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선량한 국민들은 정치 발전 및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오늘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군부 독재 만행에 맞섰던 시위대의 모습과 아찔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나 헝가리 혁명 등의 근원적인 시민 투쟁을 닮아 있기도 하죠. 아렌트는 그의 정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혁명론에서 시민들이 사유를 통해 판단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인 혁명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인지를 역설하며 혁명 정신의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대의 정치를 살펴보면서 정치와 자유의 진정한 모습은 혁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혁명의 주요 동인이 자유에 대한 욕구라는 점을 확신하고 진정한 정치혁명이란 자유를 확립하고 보호하는 혁명이라고 주장했지요.
특히 조직화되지 않고 집중화를 일부러 지향하지도 않는 자발적 혁명이 헝가리 혁명에서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장 올바르다고 여기는 혁명 행태였습니다. 이런 혁명 과정에서 등장하는 평의회는 자발적인 자치 조직으로 그는 평의회가 그리스의 정치 공간이자 구성원의 평등 체제인 폴리스와 마찬가지로 가장 고차원적이고 순수한 행위와 자유의 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유의 유형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구분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개인적 자유이지 정치적 자유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체적 제약이나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해방은 필요의 조건에서 벗어난 상태이고 개인적 욕구와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필연성을 띠며 소극적입니다. 반면 정치적 자유는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며 활동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자유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인적인 자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거시적 자유인 것이죠. 한편 아렌트는 학생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그에 져서 혁명론을 주목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열정에 감명을 받아 폭력론을 지필했으나 대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폭력에 노출되고 폭력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는 분위기와 폭력적 전략이 두드러지는 상황을 보며 대학이 권력 투쟁 주체가 되는 것에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의 순수성을 옹호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는 도구로 창출되는 폭력과 언어로 발현되는 공공의 권력을 반대 개념으로 놓았는데요. 폭력은 항상 권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권력은 결코 총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권력은 부드러운 물로, 폭력은 단단한 돌로 비유합니다. 흐르는 부드러운 물은 시간이 지나면 힘있는 돌을 이긴다오. 그대는 단단한 것이 굴복한다는 뜻을 아시겠소? 폭력은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아렌트의 명언입니다. 이는 마르크스가 폭력은 역사의 산파다라고 말한 것과 온전히 대비되죠. 보통 공산주의자들은 이렇듯 폭력을 옹호하고 필수적인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렌트는 폭력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전쟁이나 해방밖에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폭력과 권력이 현대 정치 사회에서는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보조적인 관점을 내놓죠. 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변동이 발생하는 곳, 완전히 다른 정부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곳,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적어도 자유의 확립으로 상정하는 곳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혁명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혁명론에 쓰면서 이를 폭력의 정당화로 표현합니다. 강압적인 구조나 제도를 해체할 때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당화된 폭력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권력의 재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과 폭력은 대립적이면서도 연계된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폭력의 정당화에 대해 고도로 절제하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폭력 그 자체에 빠져서 미화하거나 완전히 폭력에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지금 미얀마 사람들은 완전히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로지 자유를 위한 일념으로 목숨을 던지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제가 미약하나마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자유는 승리할 것이고 미얀마는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화면 네모만큼 책 네모도 많이 사랑해 줍시다. 그리고 미얀마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 국민들을 위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